네, 제가 할 부분은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마인드 앤 데이터하고 레이블링 부분입니다. 마인드 베이스 데이터 같은 부분은 딱히 크게 뭔가 개념적인 부분이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 일반적인 인스펙션 같은 거를 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레딧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스크래핑 해가지고 학습한 거 하고 아니면 폭스닥 사람들이 이제 모델을 만든 거고 어느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낼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레딧을 이제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작년부터 됐다던가 그런 느낌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많아야지 뭔가 좋은 성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자체로는 정말 일반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리미테이션 같은 부분이 X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Y를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엄청나게 데이터 많이 모으고 있죠. 그래서 모으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요즘에 싸그리 긁어 모아서 요즘 학습도 시키고 버트 같은 엄청나게 대용량 AI 모델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언제나 최근에 엄청 유행인 디퓨전 스테이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엄청나게 유행을 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결국엔 모아야지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 데이터 모델 데이터셋의 이제 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커졌다. 예전과에 비해서는 엄청 뭐 몇 배, 몇십 배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연산량도 엄청 늘어나겠죠. 모델도 커지고 데이터도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최근 AI 모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고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는 별로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바이어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모았을 때 뭔가 인종차별적인 문제라든지 그 폭행적인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도 편향돼 있는 데이터라면 그런 것이 이제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든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인베디드 바이어스 이런 여러 가지 편향들이 데이터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 데이터 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레이블링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하나의 옵저베이션이 관측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x에 대한 y-값의 값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래서 레이블링의 여러 가지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세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무식하면서도 언제나 옳은 방법인 핸드 레이블링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직접 이제 저희가 짜서 프로그래밍하게 레이블링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데 위크 슈퍼비전, 세미 슈퍼비전, 액티브 러닝, 테스트 러닝이라는 좀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이 많으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성능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들은 100만 개의 레이블이 있으면 성능이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10K, 20K, 100K 이렇게 놨을 때도 성능이 좀 올라가는 게 보였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000K가 돼도 1밀리언이 돼도 애큐시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떤 거에 차이가 있을까 하니까 잘 레이블링이 됐으니까 좀 높은 애큐시가 나왔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뭔가 지 맘대로 레이블링이 되고 한 이제 결과들이 나왔고 그리고 노이즈한 데이터들이 좀 나와서 애큐러시가 좀 떨어졌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이블링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이블링이 어떻게 잘못됐느냐라는 예시가 레이블의 중복성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여기 하나 드러났는데 여기서 엔티티라는 를 모두 찾으라는 건데 이 엔티티라는 건 딱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결국에는 그 레이블의 결과가 3명의 어노테이터가 3개 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이 다크 시리도스는 다 잘 해놓는데 이 엠페러가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갤럭시 엠페리어 오브 더 퍼스트 갤럭시 엠페리어라는 것이 이 하나로 매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돼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레이블링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에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리 버트리시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 뭔가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레이블 RTC 같은 경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앱 그 전문가들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하게 이제 문제를 좀 더 클리어하게 이게 엔티티가 아니라 longest substring을 가지는 엔티티를 뭔가 좀 찾으라고 하면 요거는 잘못된 어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잘못된 어노테이션이니까 요 초록색 부분이 올바른 어노테이션이고 그런 어노테이션을 잘 적용했을 때 성능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리어하게 디피니션 하는 방법 외에도 어노테이션 트레이닝 이제 어노테이션 하는 방법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 리미테이지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리미테이지라는 부분이 까먹었다. 어쨌든 그 데이터하고 레이블링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이걸 이제 데이터 추적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이 데이터를 무시하느냐 그런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간의 이제 추적도 뭔가 데이터의 레이블이 멀티터치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노이즈 레이블링을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들에서 나타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논문들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레이블링이라고 레이블링을 이제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하는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리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이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ML 모델을 만드는 이제 것을 목표로 하겠죠. 그럼 이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하고 뭐 이렇게 적당히 잘 알고리즘을 만들면 모델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수기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레이블을 만들 시간이 좀 짧을 거고 좀 다른 단점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방금 말씀드린 핸드 레이블링하고 프로그래머 레이블링하고 좀 차이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핸드 레이블링의 특징은 당연히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 전문가를 투입하는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 하니까 느리겠죠. 그리고 한번 이제 레이블링 시켰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뭔가 레이블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손에 다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수정하기에도 좀 용이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좀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줬을 때 SME 같은 경우에는 SME 같은 게 그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레이블링을 주면 다시 이제 트레이닝해서 다시 이제 전문가한테 주면 에러 같은 부분을 이제 탐색해서 다시 엔지니어한테 주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펑션이라고 있는데 이제 레이블링 펑션 같은 게 이제 휴리스틱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데이터를 레이블링으로 만드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레이블링 펑션이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링 펑션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휴리스틱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뭐 패턴 매칭이라고 해서 샌드머니라는 이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언노운 뭐 여러 가지 불론 서치라든지 DB 루크업이라든지 휴리스틱이라든지 레거시라든지 서드파티 모델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패턴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펠 체컬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상한 예전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트 모델을 활용해서 이게 다이어트하고 포함이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레이블링을 좀 줘가지고 이게 스팸인지 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휴리스틱을 적용한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겠다. 그게 레이블링 펑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부분은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어노테이션이 contains money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money가 포함되어 있으면이라고 하면 money가 포함되어 있으면 스팸 아니면 그랜마가 이제 뭔가 샌더에 내린다고 그랜마이면 햄 아니면 머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프리 머니가 포함되어 있으면 스팸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언테이션 레이블링 펑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좀 종합을 해서 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레이블링 펑션의 단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좀 알 수 없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직접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러닝 펑션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corrected라고 하는데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onflicting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 LF가 뭐니를 포함하는지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도 하나의 함수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프리머니라고 하면서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블링 펑션을 통해서 뭔가 레이블링을 했을 때 그 머신러닝 모델이 잘 작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들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당히 잘 이제 만들어서 이런 콜 밸런스 매트릭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더 정확도를 향상시켜 보겠다라는 연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그 핸드 레이블링하고 플래그 레이블링하고 차이점을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익스펜시브하지만 프로그램 레이블링하면 이건 시간은 절약된다. 그리고 핸드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해야 되니까 좀 프라이버시한 정보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 레이블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한 번에 이제 몇 번 작업을 하면 그런 프라이버시를 컴퓨터가 보는 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에서 좀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핸드 레이블링 하면 모두 다 수기로 해야 되니까 느린데 프로그램 레이블링은 빠르다. 그리고 한번 이제 학습해도 모두 다시 이제 레이블링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 레이블링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블링 펑션을 다시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장점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핸드 레이블링의 단점을 프레거리 레이블링의 장점으로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방금 뭐 말씀드린 단점들도 좀 존재를 하겠지만 프로그램 레이블링 좀 장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틱 레이블링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좀 뭔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을 때도 불구하고 액큐러시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번째 프로그램 레이블링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위크 스퍼비션, 세미 스퍼비션, 액티브 러닝, 텐스벌 러닝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새로 나온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액티브 러닝하고 세미 슈퍼바이션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션, 테스트 러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크 슈퍼비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래머들이 레이블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위크 슈퍼비션이라는 게 노이즈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학습시키겠다라는 그런 학습 방법이 위크 슈퍼비션이라고 하고요. 그 러닝 펑션에서 money라는 이제 문구가 포함되면 스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위크 슈퍼비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크 슈퍼비션이라는 걸로 불리는데 그럼 결국에는 노이즈가 많으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그럭저럭 괜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핸드 레이블링 그런 익스펜션하고 프로토 익스펜션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위크 슈퍼비션도 적당히 학습은 되는 것 같더라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위크 슈퍼비션이 좀 제대로 레이블링을 안 해도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 슈퍼비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크 슈퍼비션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링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면 세미 슈퍼비션은 그냥 몇 개는 레이블링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100% 중에서 한 10%, 5%만 레이블링을 하고 나머지는 레이블링 없이도 학습을 할 수 있다가 세미 슈퍼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레이블링 데이터 가지고도 많은 성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그냥 레이블링 데이터 있는 것으로만 학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언레이블드 데이터 간드 중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레이블링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대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유사성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블 없는 걸로 학습을 하겠다 하면 잘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의 알고리즘이 좀 더 구현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세미 슈퍼비전 중에서도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두 개의 레이블링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일단 좀 레이블링이 원래 이제 레이블링이 잘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리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뭔가 이거
이제 각각의 이제 분류에 대한 확률 값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분명히 A인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B인 것 같다를 다시 이제 데이,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는 과정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한 0.5 이제 반반인 것 같은데 같은 거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이건 확실히 A 아니면 B다 분류가 되는 것만 다시 트레인 데이터셋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네이블링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학습시킨 거를 다시 프레디션 한 거를 가지고 다시 이거를 좀 잘 괜찮은 것들을 트레이닝 데이터에 넣고 그걸 다시 이제 학습시키는 거였죠. 그걸 이제 열심히 반복을 하는 게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뮤테이션 기반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링이 좀 적어도 좀 노이즈를 데이터에 좀 너무 일반적인 좀 데이터에 노이즈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제 노이즈를 넣고 그거를 학습시키면 조금 더 일반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벌써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메소드 이런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이즈를 추가한다 이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미스포비션을 통해서 좀 밸리드 셋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은 아마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A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B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A의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이제 약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인 튜닝하고 프롬프트 베이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인 튜닝이 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파인 튜닝 같은 게 이제 벌트 같은 거 학습해서 일반적인 많은 문제에 적용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CNN 같은 거 쓰시면 이제 그러니까 픽처 이제 추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어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든지 세그멘테이션 하든지 디텍션 하든지 학습을 할 때 프리트레인 된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크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레이어만들을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모델 이제 전체 완전 처음 레이어부터 전체 학습시킨 다시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부 레이어들만 학습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이라고 이 부분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러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러닝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던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 셀프 트레이닝에서 뭔가 이거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시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 A 아니면 B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만 데이터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레이블링 하는 거니까 이게 A인지 B인지 모르겠는 거를 사람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맡겨둬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바운더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게 얼마만큼 애매한 건지 이게 확실하게 A, B가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A, B인지 좀 잘 모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사람한테 직접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레이블링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재학습을 시키면 뭔가 바운더리 디시전이 좀 확실하게 구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샘플링을 그러니까 좀 랜덤하게 레이블링해서 디시전 바운더리 만드는 게 B고요. 그리고 C가 좀 액티브 러닝을 좀 사용해서 이게 약간의 레이블링을 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C가 좀 더 분별하게 구별을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좀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기에 좀 샘플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액티브 러닝을 좀 사용을 하면 좀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잘 구별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그 위크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안 돼도 되니까 어떻게든 휴리스틱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 세미 슈퍼바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레이블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언레이블드 레이블도 좀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텐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프리 트레인을 수행하는 거를 가지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적용을 한 거고,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유스퍼란 데이터만 좀 직접 레이블링을 해서 좀 성능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가지 다 필요한데, 근데 좀 완전히 이제 사람 손이 잘 필요한 거는 이제 액티브 러닝이고, 좀 덜 중요한 게 믹스포베이션, 세미포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하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는 거에는 필요가 없는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좀 필요가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프리 트레인 된 거를 가지고 학습을 아예 시키지 않고 그 예측 값들을 좀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을 해서 값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샷 러닝들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텐스 러닝의 일종이고, 그 나머지 네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